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 업종 테마 분석 시간으로요. 자, 여러분께서 2차 전지 때문에 참 올 해 내내 고생을 하셨는데 최근에 동화 기업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면 우발주자도 나오고 업종도 들썩거리게 됩니다. 과연 동화 기업발 이 봄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분석 리포트를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오고요. 들어오시면 여기 데일리부터 온갖 자료들을 제가 전부 다 쓰고 종목 분석, 업종 테마 분석 전부 다 쓰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업종 테마 분석의 동화 기업과 엔캠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엔캠은요, 전해액 생산 능력이 2023년 말 이후 올해 말 기준으로 29.5만 톤, 세계 3위입니다. 어호, 1위가 중국의 틴치고요. 2위가 캡캠입니다. 3위가 엔캠인데 좀 달라요. 틴치는 LFP 좀 중심이고요. 캡캠은 삼원계, NCM 이런 거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캡캠하고 엔캠이 좀 유사하다,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화기업은 이 목재 회사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데 파낙스 이텍이라는 회사를 2019년 8월에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전해액을 하는 회사라서 그래서 파낙스 이텍 회사 이름을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이제 앞으로 동화 일렉이라 그럴게요. 변경하면서 지금 전액 전문 기업으로 주식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양사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아직은요, 동화 일렉은 삼성 SDI의 전동공구향, 요쪽 중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SK온의 전기차향으로 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향이 40%, 아직도 전동공구향이 60%라서 전기차향 전액 회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조금만 떨어지고, 엔캠은 전기차향만 하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 2022년 말 기준으로는 엔캠이 연산 9만 5천 톤, 동아일렉은 2만 1,500톤 정도 되는데, 동아일렉은 뭐 말씀드렸지만 주로 전동 공구향이라서 말레이시아 이런 데 삼성 SDI 공장이 있죠. 그래서 전동 공구향으로 많이 간다는 점, 주로 한국에서 많이 생산하고요. 엔캠은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 중국이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이런 것도 중국의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도 LG에너지솔루션은 SK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50%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쪽에 공급해야 되니까 중국 비중이 높은 편이죠. 하지만 미국, 폴란드, 미국의 조지아 공장 있죠. 유일한 공장에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폴란드 등, 말 그대로 글로벌리는 다 엔캠이 다 가있다. 좀 차이가 좀 크죠. 자, 그래, 엔캠이 지금,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IRA 때문에, 그래서 IRA의 전해액은, 컴포넌트라서 반드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말에는 20만 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앞으로 한번 보셔야 될 건데요. 조지아 공장을 정설에 집중. 지금 조지아 공장이 지금 최근에 정설을 마쳐서 4만 톤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설명을 드리게 정설이 20만 톤고 조지아 공장만 먼저 늘리고 그다음에 텍사스,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이쪽에 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공장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2025년에는 후내년에는 북미 지역에서만 매출을 1조 8천억. 유럽 다 하면 엄청 크겠죠. 중국까지 합치면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지금 29만 5천 톤인데 내년에는 44만 5천 톤. 뭐 더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작년 기준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지금 10배를 늘리고 있습니다.
동아 일렉트로닉스도 이제 늘리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헝가리의 소스쿠 공장이 올 하반기에 완공돼서 내년 2분기부터 요게 SK온으로 갑니다. 헝가리에. 예. 요런 게 이제 전기차가 본격화되는 거죠. 그 다음 미국 테네시에 86,000톤, 8만 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장을 지난 6월 7일 착공식을 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 4만 5천 톤에는 헝가리 소스코 공장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024년 12만 톤 정도, 2024년에 엔캠은 44만 톤이니까 역시 차이가 좀 크죠? 자, 이것도 테네시 공장 요것도 한번 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갤런은 좀 아직도 동화 일렉트로는 전동 공구량 비중이 높아서 아직은 완전히 전기차 배터리형 전액 회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측면에서 좀 차이가 좀 크죠. 특히 이제 아셔야 될 게 미국의 지금 테네시 공장을 6월 7일 날 착공시켰다. 신설이죠, 신설. 6월 7일 날 착공해서 2023년 6월 7일 날 착공해서 24년 말에 완공하겠다. 네. 1년 반 만에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 이건 굉장히 좀 너무 낙관적인 제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엔캠이 2019년에 조지아 공장을 착공했는데요. 4년 만에 2022년 말에야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환경평가, 우리나라도 환경평가 아주 엄격하지만 미국도 네, 우리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죠. 거기다가 또 환경평가도 엄격한데 미국은 또 느리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가 느리다. 우리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이 느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비하면 엄청 빠른 편이죠. 행정 절차도 느리고 인력도,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빠릿빠릿한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교육하기도 힘들고 특히 8만 톤, 10만 톤의 대규모 공장을 해본 적이 엔캠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화 일렉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지. 끝에야 국내에서 지금 1만 톤 정도짜리만 해봤고 헝가리 2만 톤 해봤지 8만 톤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엔캠도 4년 만에 해서 결국 5년 만에 올 7월부터 이제 얼티엄 셀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 또 얼티엄 셀 이런데 배터리 메이커들한테 공급하려면요. 또 포엠 테스트라고 최종 테스트 또 해야 돼. 이런 것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일럽이 지금 올 6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공한다. 그래서 2025년 내 2, 4분기부터 매출이 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한 2026년 정도 돼야 본격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엔캠이 기존의 조지아 공장을 증설하자.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조지아 공장이 35만 평이거든요. 그래 지금은 4만 톤, 지난 원래 2만 톤에다가 추가로 2만 톤 증설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증설을 한다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텍사스 이런 걸 2025년, 켄터키는 26년 잡은 게 지금부터 하더라도 이때나 돼야 될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역시 해본 쪽인데 정설 투자상은 이렇다. 그래서 동아일렉은 좀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회사 간의 동아일렉과의 매출 차이는 좀 큽니다. 엔캠이 이제 1,400억, 1,500억대 가지만 동아일렉은 2, 300억대 정도에 있어서 엔캠의 30% 수준의 전동 공구를 다 포함하더라도 아마 전동 공구랑 아니게 지금 60%가 전동 공구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중에 40%만 전기차향이다 치면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동아일렉을 좋게 보는 쪽은 2분기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다. 이런 건데요.
자, 차이는, 엔캠은 중국향이 중국이 한 50% 됩니다. 동아일레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당연히 없고요. 전동공구,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2차 전지 전반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 1, 4분기까지 네, 락업이 됐었죠. 코로나 봉쇄가 올 1분기가 전개되는 바람에 다 재고가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3, 4분기까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전반이 3, 4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실적이. 최근에 오늘, 엊그제 에코프로가 어닝 쇼크가 났는데 다른 업체도 비슷할 겁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재고가 좀 정상화된다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리튬염 가격이 약세인데 이게 원재료죠. 네, 원재료가 약하다 보니까 네, 마진이 좀 커진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동아기업이 동아일렉 지분 213만 주를 전략적 투자자단을 매각하고 400억 투자 유치도 했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렉은 비상장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매출이 막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좀 이익을 선보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추정에 불과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요인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은 매출이 특히 전기차용 밑처럼 좀 미미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엔캠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 2020 상반기분 중국 비중이 45%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온, 중국의 굉장히 크죠. 그리고 중국의 제2위 엔캠은 CATL도 지금 서서히 공급하고 있어요. 사실 CATL은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아닙니까? 사실 CATL만 공급해도 게임이 끝난다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매출, 중국 매출이 비중이 높은 거는 당연 전기차 전액 업체는 당연 구조고요. 한국, 헝가리, 미국, 폴란드, 고루고루 유럽,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하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부 매출인데 중국이 말씀드렸듯이 올 1분기까지도 됐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이 많이 줄었고 아마 3분기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3분기부터 많이 좋아집니다. 왜? 7월부터 미국의 얼티엄 셀즈는 이건 LG하고 미국의 GM하고 합작한 배터리 합작 회사죠. 이 공급이 시작됐고 그 지금까지는 중국의 캡캠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RA가 되니까 이쪽으로 바뀌고 있고 원래 LG에 주 공급하는 업체는 캡캠이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 어디로? 엔캠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또 하나가 SK온 조지아 공장 증설분 등을 해서 3차 분기는 미국 쪽이 크게 증가하고 중국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 네, 미국 비중이 올라가니까 네, 중국 비중이 줄어들면서 모양새는 상당히 좋게 됐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기본적으로 전핵 사업은 리튬염 사업을 내재화해야 된다. 세계 1위 중국 틴치는 리튬염을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네, 올 상반기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16%, 작년에는 30%대 했어요. 그래서 리튬염 사업, 왜냐하면 전해액은 상대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리튬염은 스팟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에 따라서 위험도가 노출되죠. 만약에 리튬염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작년 초처럼 급등을 해버리면 전액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그럼 전액 업체는 적자가 나는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리튬염 가격이 급락을 할 때는 오히려 전액 회사가 좋죠. 근데 이렇게 네, 위험도에 노출이 되면 전액 기업의 수익성은 우리가 프리미엄을 부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재화해야 된다. 이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염을 내재화하지 않는 기업은 할인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
NKM은 중앙첨단 소재, 경계선을 통해서 중앙첨단 소재가 새만금에 지금 새만금에 이 연산 2만 톤짜리 공장을 짓고 있죠. 이게 2024년 말에 완공 예정인데, 그럼 2025년 한 2, 4분기부터는 중앙첨단 소재가 리튬이온 연산 2만 톤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재화가 되는 거죠. 할수록 그래서 이제 이 NKM은 내재화를 통해서 경쟁력과 수익성이 강화된다. 두 번째, 2025년이 중요한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게, 2002년 55절 우리 북미 지역에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북미가 상당히 많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 말은 전기차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가 무슨 범용 제품이라서 뭐 제 거 쓰고 얘 거 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업체가 설계할 때부터 배터리 업체랑 맞추고, 이 배터리 업체는 소재 업체랑 맞추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다고 뭐 나오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2025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된다. 그래서 엔캠도 2025년에 맞춰서 대규모 증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공급하려면 2024년까지는, 내년 말까지는 준비가 셋업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동아일렉이 올 2023년 6월에 착공해서 셋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케미칼 공장 지으려면요, 한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하물며 좀 미국은 더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화액 사업이 부정적이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IRA로 동아일렉도 빨리 해줘야 되고, 엔캠도 빨리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를 서포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둘 다 긍정적이다. 업황은 긍정적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엔캠이 저평가다. 왜냐? 지금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엔캠의 매출액이 2,600억인데 동아일렉은 580억. 이 중에 60%가 전동공구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차이가 큰데 시가총액은 동아기업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고 목재 부분이 흑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동아기업이 1조 5천억의 평가를 받는다면 엔캠도 위로 갈 여지가 크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지금은 내년부터 이제 앞으로 IRA의 고성장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전액 부분을 담당을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둘 회사 다 업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상대 비교를 한다면 엔캠이 규모나 매출 규모나 모든 것이 유리함에도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연락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의 이런 전액과 분위기로 볼 때 우리 2차전지 전반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 회복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기업의 강세가 여타 2차전지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